네, 안녕하세요. 구강해부학 박아름입니다. 자, 우리가 8주차 수업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1교시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주차에 했었던 구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6장 혈관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혈관에 대한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함께 공부했었던 그 3D 해부학 관련된 웹사이트가 있었죠. 자, humanbiodigital.com이라는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6장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8주차에는 우리가 동맥을 공부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동맥 부분에 대한 학습 목표를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로는요, 155페이지 한번 펴서 학습 목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학습 목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동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 부분적으로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몸 안에. 전체적으로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안면부라든지 아니면 구강 영역 쪽에 이쪽에 분포하고 있는 동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면과 구강에 분포하는 이 동맥, 그 동맥이 가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가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뻗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체 영역으로, 특히 안면부라든지 구강 영역의 다양한 부분으로 가지를 내어서 분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특히 이 안면부와 구강에 외경동맥이라는 동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외경동맥이 어떠한 가지들을 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외경동맥의 가지 중에서도 특히 안면부라든지 구강에 뻗어나가는 가지가 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뭐 안면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악동맥, 이러한 뭐 하치조 동맥, 그 외에 여러 동맥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모두 외경동맥의 가지고요. 점점 얼굴 부분으로 뻗어나가면서 얇게 세밀하게 이렇게 작게 가지를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될 건데 이 각각의 가지들의 이름, 그 다음에 어느 영역으로 분지가 되는지, 어느 영역으로 뻗어나가서 분포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외경동맥의 이 가지들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리한 내용을 따라서 책에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구강 내용을 했었던 주요 부분들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과제에서도 내드렸었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 경구계 쪽에 지배하는 신경이 어떤 신경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어떤 구멍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경구계는 앞쪽 부분, 그 다음에 뒤쪽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앞쪽 부분은 우리가 이쪽 절치 부위가 앞쪽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부위는 이 뒤쪽 구치부 쪽 이 해당하는 부분이 뒤쪽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는 빠져나오는 그 구멍이 절치공이었죠. 이 부분에 있었던 절치공.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분포하는 신경이 비구개 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개 영역에서 특히 경구개 영역에서 앞쪽 부위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이 이 절치공에서 빠져나오는 비구개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었고
자, 뒤쪽 부분에서는 대구계공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이 있었죠. 자, 대구계공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계골에서 우리 대구계공을 발견할 수 있었죠. 대구계공에서 빠져나오는 대구계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계신경이 쭉 빠져나와서 경국의 뒤쪽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 치아, 이 구계 측에 치아 쪽에 이 구계면으로 전체 분포가 되어 있는 거 지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계측으로 뻗어나가 있으면서 치음부라든지 이쪽에 분포하면서 신경 다발들을 뻗어서 영역을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경국에 하셨으면은 연국에도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연국에는 이 뒤쪽에 부드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연국이었죠. 자, 연국에는 우리 소구계공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이었죠. 소구계공. 자, 그래서 뒤쪽에 이쪽에 위치했던 소구계공 이쪽에 자, 소구계공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구계 신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죠. 뒤에 구멍이냐 신경이냐 이걸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시고 연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국계와 연국계 각각의 지배 신경, 그 신경들이 어떤 구멍에서 빠져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혀에 있는 내용들을 봤어요. 자, 그래서 특히 혀에서도 유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혀에 4가지 종류의 유두가 존재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사상유두, 심상유두, 유광유두, 엽상유두 이렇게 4가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사상유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유두였습니다. 이 사상유두의 그 특징 중에 중요하게 특징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었죠. 자, 뭐였죠?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 친구 사상유두만 달랐던 게 미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자, 그래서 넓게 가장 많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두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도 염색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뢰가 없기 때문에 맛을 감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심상유두는 군데군데 존재하는 유두였습니다. 특히 설천 부위에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심상유두 역시 마찬가지로 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혀끝으로 뭔가를 콕 집어서 뭐 설탕이라든지 소금 같은 거를 살짝 맛을 볼 때 이 설첨을 자주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바로 심상유두에 있는 미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맛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광유두는 이렇게 설근부와의 분기부점에 존재를 했습니다. V자형으로 같이 존재를 했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미뢰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능도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엽상유두는 옆쪽에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엽상유두는 이 외측에, 혀의 외측 측면에 존재를 하는 유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맛을 역시 감지할 수 있는 미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유두의 특징들, 종류, 특징들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혀에서 또 우리가 설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 기시와 정지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시가 혀 바깥에 있으면 외래설근, 그리고 기시가 혀 안에 있으면 내래설근 이렇게 나눴었죠. 자, 그래서 외래설근, 내래설근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이 두 개의 작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기시와 정지가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는 외래설근이 이 이동하는 범위도 조금 컸기 때문에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혀를 앞으로 쭉 내민다든지 아니면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넓은 범위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외래설근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내래설근은 기시정지가 모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작았죠. 자, 그래서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래설근이 어떤 작용했느냐? 자, 바로 모양을 변화시키는 데 작용했다. 자, 그래서 혀를 동글게 만다든지 혀끝을 구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게 내래설근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게 지배신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혀를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설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신경, 지배하는 신경이 설화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혀의 움직임은 무조건 설화신경이 관여한다 라고 보셔야겠죠.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보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혀의 지배에 관여하는 그 신경들, 우리가 이것도 과제로 제가 제출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혀를 구분을 할 때는 앞쪽에 3분의 2 부분, 자,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1 부분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각각의 분포하는 신경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혀의 앞에 3분의 2는 일반 감각, 미각, 운동신경 각각 달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반 신경 같은 경우에는 혀 앞에 3분의 2에 지배되는 신경이 설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운 이름은 아니에요. 혀자, 혀설자라는 거 그대로 써서 혀의 앞에 3분의 2는 이 설신경이 일반 감각을 담당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었죠. 자, 설신경 같은 경우에는 3차 신경의 가지 중에서도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이라는 신경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악신경의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설신경이. 나중에 신경 파트 들어갈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차 신경의 가지인 하악신경이 있는데 하악신경에서도 가지가 뻗어나가 있고 그 가지 중에서도 설신경이 이 앞에 3분의 2 부분의 일반 신경으로서 영역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고삭신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삭신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면부에 전반적으로 가지를 내고 있는 안면신경, 이 안면신경의 가지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그 고삭신경이 미각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경 파트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안면신경이 가진 고삭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앞에 3분의 2 부분에서 미각을 담당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은 당연히 어떤 신경이죠? 설화신경이에요. 혀의 운동은 무조건 설화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뒤에 3분의 1 부분, 이 뒤쪽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쉬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신경이었어요? 자, 설인신경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인신경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미각 부분에서도 모두 다 관여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단 운동만 설화신경이 관여를 했었죠. 자, 그래서 구분해서 앞쪽과 뒤쪽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후두개 부분, 이 뒤쪽에 목구멍 안쪽 깊숙이 있는 그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에 의해서 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경은 나중에 뒤쪽에서 신경 파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액선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이 팁 표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대타액선의 종류로는 우리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얘기했었습니다. 각각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그림으로 같이 한번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분 내용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하선 같은 경우에는 장액선, 물과 같은 점도를 가지고 있는 장액의 타액을 분비한다고 해서 장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하선, 설하선 같은 경우에는 장액선과 점액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선 타액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 구분하시는 거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도관하고 개구 부위도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선 같은 경우에는 귀 앞쪽으로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앞쪽으로 쭉 나가서 우리 상악의 이대구치 쪽에서 쭉 관이 쭉 뻗어나가다가 이하선 유두라는 이 조그만한 돌출되어 있는 유두에서 우리가 개구를 하고 거기에서 이하선이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선 유두에 대한 사진도 제가 첨부를 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악하선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하악각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 봤었죠. 하악골의 하악각 내측에 존재했습니다. 하악각의 내측. 자, 그래서 그 악하선이 어디에 존재했는지 말씀드렸었고요. 악하선관이라는 도관을 통해서 쭉 타고 나가죠. 어디로? 설하소구라는 곳으로 타고 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괴구 부위가 설하소구다라고 얘기했었고 설소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혀의 이 아래 바닥면에 주름으로 쭉 길게 구강처와 혀의 아래 바닥 부분을 연결하는 이 주름 얘기했습니다. 이 설소대 양쪽에 조그맣게 구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설하소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하소구에서 개구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자, 설소대 같은 경우에도 두 개로 나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대설하선관, 소설하선관 나눴었고요. 자, 대설하선관은 같이 설하소구에서 악하선하고 합쳐지면서 같이 분비됐었죠. 자, 그 다음에 소설하선관 같은 경우에는 자, 설하주름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하소구 양쪽으로 쭉 타고 나 있는 주름이 있었는데 그 주름을 따라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타익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리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혈관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7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그 몸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혈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환계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액을 얘기할 때 우리가 혈액, 그 다음에 이 혈액을 흐르도록 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혈관이죠. 혈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펌핑 작용이라고 해서 뿜어낼 수 있도록 작용하는 심장. 이렇게 총 혈액, 혈관, 심장. 이 전체적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순환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순환계통 중에서도 혈액이 타고 흐를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게 혈관이죠. 그 혈관의 종류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은 혈관의 커다란 그물 구조를 찾으셨어요. 두 번째 단락에 총이라는
네,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 혈관이 자기들끼리 얽혀 있으면서 구물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맥을 공부할 때 이 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맥이 얽혀 있는 그물 구조로 얽혀 있는 구조를 우리가 정맥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혈관의 커다란 그물 구조를 총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목 부분, 머리 쪽과 목 부분에서 중요한 정맥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맥할 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내려오시면 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은 정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동맥은 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심장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몸 쪽으로 혈액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자, 머리와 목의 순환계통에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동맥이나 정맥, 모세혈관이 어떤 건지는 알고 가야겠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동맥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동맥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혈액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자, 심장에서 나온 아주 깨끗한 이제 막 폐, 옆에 있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맑게 정화된 그 깨끗한 혈액이 바로 나와서요. 몸에 있는 말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머리나 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말초를 머리나 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머리나 목 쪽으로 신선한 산소가 담겨있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이러한 혈관이 바로 동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심장에서 나와서 혈액을 말초로 운반하는 이 순환계통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크게 아주 큰 혈관에서 시작을 해서 말초 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세하게 가늘어지는 이러한 모세혈관으로서의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경로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초에서 노폐물을 가득 담은 혈액이 쭉 타고 가서 혈관을 타고 우리가 심장으로 이동하는 이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다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아무래도 말초 쪽에서 산소를 조직으로 주변부에 있는 조직으로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산소가 없어진 그 혈액이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그 혈액이 말초 쪽에서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 그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심장으로 특히 우심방 쪽이라고 하는 건 이 심장에서 이쪽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의 우심방. 그래서 우심방으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혈액을 이렇게 심장에서 돌려서 폐에서 산소를 다시 가득 담고 다시 동맥으로 다시 우리 몸의 말초 쪽으로 이동시키는다. 이런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이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동맥 끝부분, 자, 그리고 정맥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부분에서 동맥과 정맥과 이게 둘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연결하는 아주 작은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내에 있는 노폐물, 이산화탄소들이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 정맥과 동맥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계통은 우리가 혈관을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15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혈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자, 순환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다시피 심장에서 말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혈관이다 라고 이해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동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동맥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3D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3D 영상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혈관을 자, 이렇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눴죠. 그래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몸에 미세하게 아주 부분에 조직 사이사이에 뻗어나가 있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혈관의 끝부분에서 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혈관은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동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붉은색으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맥은 푸른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색깔을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동맥은 붉은색, 정맥은 푸른색.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높을 경우에 조금 더 혈액의 색깔이 뚜렷하고 맑기 때문에 붉은색의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서 바로 혈액에 산소를 가득 담은 이 깨끗한 혈액이 동맥으로 빠져나와서 몸으로 다 뻗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맑은 붉은색을 띠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맥이 붉은색으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있는 조직에서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맥은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란색으로 푸르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에 어떠한 가스가 들어있냐, 예를 들어 산소가 들어있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냐, 여기에 따라서 붉고 푸르고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있는 흉고를 한번 제거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흉고를 제거를 하고요.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쪽으로 와서 보면은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심장이 우리 몸의 약간 좌측에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동맥과 정맥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맥하고 정맥은 같이 주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경로로 주행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겹쳐져 있죠,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도 두 혈관이 같이 서로 평행하게 위치를 한다. 같이 나란히 몸에 분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157페이지 위에서 그 정맥은 해서 쭉 보시면은, 자, 위에 총경동맥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총경동맥 맨 위에 보시면, 바로 위에 보시면 평행하게 위치한다 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맥과 동맥이 같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고 있구나, 같이 평행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동맥만 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맥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맥만 보이는 상태로 화면을 조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동맥의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특히 목이나 머리 쪽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요. 심장에서 빠져나오고 이 큰 대동맥궁이라는 이 큰 혈관, 이 혈관에서부터 분지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궁에서 보시면은 이 갈래가 나눠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뼈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른 필요 없는 뼈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지워서 한번 보시면은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대동맥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처음으로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동맥궁이.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심장의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이 대동맥궁에서 하나, 두 개, 세 개의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 우측으로 내는 가지가 하나 있는데, 자, 이 가지가 완두동맥이라는 동맥입니다. 완두동맥이에요. 자, 완두동맥으로 가지가 하나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좌측으로 뻗어나가는, 자,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혈관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자, 보시면은 하나, 두 개, 이쪽에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쇄골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쇄골화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동맥을 쇄골화 동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쪽으로 쭉 목을 타고 머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동맥이 바로 자, 보시면은 총경동맥이라는 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궁에서는 일단 세 갈래의 가지를 내고 있고요. 좌측이랑 우측이 약간 다르죠. 분지되는 게. 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두동맥이라는 가지를 먼저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궁에서 완두동맥이 나가고 이 완두동맥에서 옆에서 보셨던 쇄골화동맥이 밑으로 뻗어나갑니다. 쇄골화 동맥.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 동맥이 바로 총경동맥이죠. 자, 그래서 좌우 똑같이 존재를 하는 총경동맥. 자, 이 좌총경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총경동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쇄골화동맥도 각각 좌우측에 똑같이 존재를 하는데 분지되는 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대동맥궁에서 바로 뻗어나가는 쪽이 좌측에 있는 총경동맥과 쇄골화동맥이 심장의 대동맥궁에서 바로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따가 책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구조를 한번 3D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우측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지를 하지 않고 이 완두동맥에서 가지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장의 대동맥궁에서 완두동맥을 먼저 내고 여기에서 우측의 쇄골화동맥, 그 다음에 우측의 총경동맥 이렇게 가지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경동맥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경동맥이 바로 머리 쪽으로 가지를 내기 때문에 이 총경동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에 있는 각각의 총경동맥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여기서부터는 분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에 있는 총경동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보시면은 총경동맥은 두 갈래로 가지를 처음에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두 갈래로 분명하게 가지를 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외경동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내경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느냐? 내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두개골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개골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목에 있는 동맥, 내경동맥 이렇게 책에서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목에 있는 동맥이긴 한데 얼굴의 바깥쪽으로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외경동맥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쪽으로 주로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외경동맥이라고 얘기하고요. 외경동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가져 있죠. 이쪽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쪽으로도 가지를 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가지를 내고 있고 자, 굉장히 좀 복잡하게 가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지 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한 하나하나의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외경동맥입니다. 여러분들 외경동맥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내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의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외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라든지 구강 쪽, 입 안쪽으로 주로 분포를 해요.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외경동맥이죠. 이게 외경동맥인데 외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입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쪽으로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외경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경동맥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총경동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자, 총경동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교시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총경동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2교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머리라든지 아니면 목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동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영상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부분이 총경동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좌측에 각각 존재를 했었죠. 자, 몸의 좌측에 있는 총경동맥과 세고라동맥은 대동맥궁에서 분재가 된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이 대동맥궁, 심장에서 바로 혈액이 뿜어져 나오는 이 대동맥궁에서 바로 분지하는 게 좌측에 있는 총경동맥, 그 다음에 좌측에 있었던 세고라동맥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 우측에 있었던 이 세고라동맥이라든지 총경동맥은 이 대동맥궁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요. 완두동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뻗어나왔었죠. 자, 그래서 몸의 우측에 있는 총경동맥과 세고라동맥은 완두동맥에서 분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이따가 2교시에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총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3D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총경동맥과 동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2교시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